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반응성 관련, 금속 반응성 관련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우라는 학교는 외우시면 되고요.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이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도 외우면 도움은 되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 반응성이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갖는 의미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뭐 하기가 쉬운 거야? 잃기가 쉬운 거예요. 자, 전자를 잃기가 쉽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으로 되는 거니까 양이온으로 되기가 뭐 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쉽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전자를 잃는다는 건 뭐 된다는 거니? 산화되기가 뭐 하다는 의미야? 쉽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내가 산화가 잘 된다라는 건 당연히 무슨 역이 큰 거니? 왼쪽으로 갈수록 환원력이 큰 거야. 이걸 갖다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금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금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모든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는 경향이 더 커요.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가 쉬운 거지만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뭐 하기가 쉬운 거야? 얻기가 쉬운 거지. 따라서 왼쪽 애들이 산화자가 잘 되고 오른쪽 애들이 환원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얘네들은 잃고 얘네들은 얻을 거 아니야. 서로 대응해서 만났을 때. 그죠? 한쪽 애들은 잃고 한쪽 애들은 얻을 겁니다.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A라는 아이와 B라는 A 이온과 B가 만났는데 A가 되고 B 이온이 되었대요. 그럼 얘를 보면서 니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반응성이 누가 크구나? B가 더 크구나. 뭐만 보면 돼? 요걸 나는 메인으로 삼아서 판단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로 존재하는 애?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애. 얘가 반응성이 뭐한 놈이야? 큰 놈이야. 결과를 봤을 때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반응성이 더 큰 거다. 따라서 B가 결과적으로 양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얘가 반응성이 더 뭐한 거야? 큰 거야. 따라서 이렇게 반응성은 B가 더 큰 거고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반응성이 B가 더 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전자를 잃어서 B 이온이 된 거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A 이온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겠지. 전자의 이동 방향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B 이온과 C가 반응을 안 했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 당연히 결과적으로 B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B의 반응성이 누구보다 크다? C보다 크다라는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지? 따라서 누가 더 산화가 잘 되는 거야? B가 더 산화가 잘 되는 거야. B의 무슨 성이 더 큰 거야? 환원성이 더 큰 거야. 어떤 말로 장난질을 치더라도 다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말장난이 아니 누가 반응성이 큰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됐죠? 자, 해서 얘네들의 반응성 비교를 했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지금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양론이기는 하지만 양론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요 정도 반응식들은 양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대표적으로 누구하고 반응하는 거? 황산구리 수용액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 아연판을 집어넣는 거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음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SO4-2-U는 반응 전후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요걸 수용액이야. 수용액은 이온이죠. 그치? 따라서 이온은 음이온은 구경꾼이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만 데리고 꾸민 식을 갖다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요걸 갖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 이 그림이 뭐야? 왼쪽에는 이온을 써줄 거고요. 오른쪽에는 뭐를 써줄 거야? 금속을 써줄 거야. 위에다가는 뭐를 쓸 거야? 반응 전을 쓸 거고 아래다가는 반응 후를 쓸 거죠. 자, 그럼 한번 채워보자. 자, 반응 전에 이온으로 있던 애는 누구야? 구리 이온이야. 그리고 반응 전에 금속은 누구였니? 아연이었죠. 네, 반응을 한 다음에 보니까 아연이 이온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구리가 금속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니까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됐네. 뭐 됐어요? 환원됐지.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됐네. 크로스 체크하면 산화 환원이 보입니다. 아연은 산화됐죠. 그 다음에 전자는 어디로 간 거야? 아연에서 구리 이온 쪽으로 간 거지. 따라서 얘는 전자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된 거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된 거죠. 따라서 전자의 이동까지도 보입니다. 됐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온은 어디 속에 살고 있는 애야? 수용액 속에, 물 속에 있는 애야. 물고기야, 물고기. 이온은 뭐라고요? 물고기라고. 물 속에만 살아. 물 밖으로 못 나와. 따라서 물속 상황만 한번 살펴보자. 왼쪽만 보면 물속 상황이 되지. 그럼 물 속에는 구리 이온이 무슨 이온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아연 이온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물 밖에는 아연판이 무슨 판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구리판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이때 포인트 첫 번째.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을 띄어요? 푸른색을 띄어요. 그 다음에 금속 구리는 무슨 색? 붉은 광택을 띱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온은 색깔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없어요, 색깔이. 이온들은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구리 이온만 푸른색을 띄어요. 는 아니야. 사실은 더 있어, 색깔을 띠는 이온들이. 하지만 니들은 그냥 구리 이온만 하자잉.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띄어요. 나머지는 다 투명합니다. 그러면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을 띄었니? 푸른색. 반응 전에 푸른색을 띠는 이온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보니까 투명한 이온으로 바뀌었지? 따라서 수용액의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될 거야? 푸른색이 옅어져 진해져? 옅어지겠죠. 두 번째, 금속 구리는 붉은 광택이야. 대부분의 금속은 무슨 색?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고 하죠. 그지? 은백색이야. 근데 금은 당연히 금색. 구리는 붉은색 광택. 전선 까보면 약간 붉으죽죽하죠. 따라서 보면 아연 금속이 구리 금속으로 바뀌네. 그러면 은백색의 금속이 붉으죽죽한 금속으로 바뀌네. 까지도 보이겠죠, 이 실험에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있냐면 원자량이 나와 있는데, 이 원자량은 문제에서 알려주거나 혹은 결과를 알려준 다음에 원자량을 유추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A, B 뭐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원자량은 A가 크니 B가 크니. 자, 뭘 보면 돼? 수용액은 무거운 놈으로 바뀌니 가벼운 놈으로 바뀌니? 무거운 놈으로 바뀌지?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금속판의 질량은 무거운 놈으로 바뀌니 가벼운 놈으로 바뀌니? 가벼운 놈으로 바뀌지. 동혁아? 집중해. 이씨. 자, 아연판이 구리판으로 바뀌잖아. 원자량이 누가 더 커? 아연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 알겠지? 이해됐어? 어렵지 않아. 콜? 자, 하여 요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온수의 변화는 같은 전하량이니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봅니다. 자, 하나 넘겨서 이번엔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다 표현하면 되겠니? 이 동글뱅이 안에다가 넣어서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동글뱅이에다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뿅뿅뿅뿅뿅 하고, 여기가 이온,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금속, 여기는 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후가 되겠죠. 됐어? 콜. 자, 그러면 반응 전의 이온은 누구니? 은. 반응 후의 이온은 누구니? 구리. 반응 전의 금속은 누구니? 구리. 반응 후의 금속은 누구니? 은. 다 채웠니? 됐니? 근데 before after 전하량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얘가 두 개가 얘랑 트레이드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은, 이온 두 개가 맛이 같으니까 금속은 두 개가 나와야 되겠지. 개수까지 잡아주시고 나서 자, 물속 상황부터 봅시다. 자, 은, 이온이 구리, 이온으로 바뀌네. 구리, 이온 색깔 무슨 색? 푸른색. 따라서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무슨 색으로 변화간다? 푸른색으로 변화갈 것이다. 두 번째, 구리가 은으로 바뀌네. 붉은 광택을 띠는 구리가 있었어. 금속 광택이. 그죠? 근데 은백색의 은이 석출되고 있지? 따라서 금속의 광택도 바뀌네. 보이지? 그 다음에 자, 은이온 두 개가 사라지고 구리이온 하나가 만들어지지? 따라서 얘가 사라지고 얘가 만들어지니까 사라진 양이 더 많죠? 따라서 이온수는 증가, 감소? 감소. 콜?
그리고 나서 원자량이 누가 더 크니? 은이 더 크죠. 그러면 무거운 2마리가 사라지고 가벼운 1마리가 들어왔지.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 감소? 감소. 여기는 마찬가지야. 구리가 사라지고 은 2개가 들어왔지. 은이 더 무겁지? 그럼 가벼운 놈 사라지고 무거운 놈 2마리가 속출됐지. 따라서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 전체 질량은 보존. 됐니? 오케이. 자, 따라서 이것도 보시면 판단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만 양론으로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것 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식 봅시다. 부식. 자, 부식은 뭐 원인은 다 알아요. 누구하고 누구 때문에 부식이 되는 거야? 물과 산소 때문에 부식이 되는 거야. 원인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자. 부식이 진행될 때 누가 만들어져?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녹이 쓰는 그 주변은 무슨 성으로 변한다? 염기성으로 변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자. 혹시라도 지문 속에 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부식 관련된 실험에서 뭐를 의미하는지는 대부분 다 알 거야. 여기 끓인 물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를 날린 거야? 산소를 제거한 거지. 끓인 물은 산소를 제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누구를 제거하는 거야? 물을 제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제거하는 거야. 둘 다 날려버리는 거지. 기름 속에 넣은 거니까. 그리고 마그네슘을 감았다. 이건 음극화 보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소금물. 소금물 속에 뭐가 들어있니? 전해질이 들어있죠. 따라서 부식이 더 빨라져, 더 느려져? 더 빨라져요. 이 정도는 알 거야. 근데 여기 실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 결과 도출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실험 하나만 놓고 예를 들어서 끓인 물에다가 넣었더니 부식이 이만큼 됐대. 아주 조금 생겼대. 그럼 끓인 물이 산소가 없어서 부식이 조금 된 건가? 아니면 물이 있어서 부식이 된 건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오케이? 비교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절대 하나만 가지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조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랑 비교했을 때 산소와 부식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을 때 물과 부식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만 가지고 결과 도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동그라미부터 쳐둡니다. 첫 번째, 접촉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뭐가 나오니? 합금 나오죠. 세 번째, 음극화 보호. 이렇게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 방법? 3가지 부식 방지법이 있다. 오케이? 딱 3가지다. 더 이상 없는 거야. 자, 근데 그 중에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이만큼이 있다. 첫 번째, 페인트 칠을 한다. 기름칠을 한다. 니스가 뭐냐면 투명 매니큐어 같은 거야. 투명한 페인트야. 니스 칠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뭐를 차단하는 거야? 접촉을 차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산화피막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연하고 알루미늄 이런 애들 산화피막 스스로 부식을 만들어서 내부에 부식이 진행된 걸 막아준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그치? 길게 설명 안 할게. 본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자, 혹시라도 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만 따로 수업한 내용 영상에 있으니까요. 한번 꼭 보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누구야? 도금이죠. 자, 음극화보호법. 지금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음극화보호법의 핵심은 뭐냐면 반응성 큰 놈이 반응성 작은 놈을 보호한다. 큰 놈이 작은 놈을 보호하는 거야. 내가 체육만을 보호하면 안 되지. 체육만이 날 보호해줘야 되겠지. 무조건 큰 놈이 뭐한 놈을 보호한다? 작은 놈을 보호한다. 오케이? 따라서 자, 함석은 철에다가 아연 도금한 거고 양철은 철에다 주석 도금한 거야. 둘 다 도금이 까이지 않았을 때는 둘 다 누구를 보호할 수 있겠니? 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차단이야. 하지만 문제는 뭐야? 이렇게 흠집이 생겼을 텐데 이 그림만 바뀌었어요. 미안해. 니들 체계도 바뀌었어요. 그림이 바뀌었어, 그림이. 내가 미쳤나 봐.
내용은 다 맞아. 내용은 다 맞는데 그림만 바뀌었어. 그림만. 오케이? 자, 이때 흠집이 생겼을 때 누가 누굴 보호하는 거야? 반응성 큰 아연이 철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함석 그림이 이거다잉. 아연이 철을 보호하니까 아연이 다 사라질 때까지 철의 부식은 진행하지 않아요. 따라서 꽉 막혀 있을 땐 접촉 차단으로 철이 보호를 받고요. 흠집이 생겼을 땐 음극화 보호로 철이 보호를 받겠죠.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함석 도금을 한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철 도금을 한 건 반응성이 누가 더 크냐면 철의 반응성이 더 크거든요. 누가 누굴 보호해요? 철이 주석을 보호해요. 그러면 희생금속이 돼버리는 거지. 철이 부식이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양철은 흠집이 생겼을 때는 부식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생기기도 해요. 안 한 게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지. 부식을 해서 더 조금밖에 못 쓰는 거야. 왜냐면 얘가 얘를 보호하려고 더 빨리 부식이 돼버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양철은 통조림 같은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는 흠집이 나기 어려운 애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함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돌출되는 쪽이 이제 주로 함석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금, 원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합금의 원료, 철, 크롬, 니켈. 우리가 흔히 스댕이라고 부르지, 스테인레스 스틸. 이게 합금의 가장 대표적인 부식 방지 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음극화 보호죠. 음극화 보호. 자, 이 음극화 보호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뭐가 등장을 하냐면 반응성이 뭐한 놈들? 큰 놈들. 그 다음에 반응성이 어떤 놈? 작은 놈.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산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도선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음극화 보호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야. 자,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큰 놈이 작은 놈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교실에 채용만이 들어와서 삥을 뜯는 거야. 나한테 돈을 달래. 야, 씨, 옆에 만만해 보이는 애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얘한테 가가지고 야, 1,000원만 돈을 뺏었어. 채용만한테 갖다 주면서 형님 아껴 쓰십시오 하면서 드렸어. 채용만은 기특한 거지. 내가 돈을 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뺏어온 줄도 모르고. 그럼 채용만은 나한테 돈을 뺏었으니까 다시 얘한테 가겠지. 얘한테 가서 다시 돈을 뺏겠지. 그러면 얘는 돈을 얼마를 뺏긴 거야? 2,000원을 뺏긴 거지. 나는 돈을 얼마를 뺏겼어? 안 뺏겼어. 채용만은 돈을 얼마를 얻었어? 2,000원을 얻었어. 이해되니? 이게 음극화 보호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삥 뜯기. 자, 하여 얘가 물하고 산소가 최홍만이야. 힘이 제일 세요. 전자에 대한 힘이. 따라서 얘는 전자를 여기서 받아와요. 그리고 얘 여기서도 전자를 가져옵니다. 둘 다 뺏어요, 전자를. 양쪽에서 다 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를 얘는 얘한테 또 뺏어요. 이 뺏은 전자를 그대로 토스해 주는 거야. 반응성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전자를 주는 거지.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간다고 그랬지? 오케이? 요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도선으로. 그래서 여기다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왜 들어와?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왜?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음극화 보호야.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서 금속을 보호한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모든 화학전지, 배터리 원리가 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간 거야. 따라서 누가 환원되고 있어요? 얘가 환원되고 있죠. 그리고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고 있니? 산화가 되고 있는데 얘는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왜? 뺏어서 준 거니까. 내가 쟤한테 돈을 뺏어서 채용만한테 준 거잖아. 그치? 나는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죠. 따라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산화가 되긴 하는데 평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더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왜? 양쪽에서 삥을 뜯기니까. 그래서 얘를 무슨 금속? 희생금속이라고 나는 그냥 이름을 붙여요. 얘가 희생해요. 부식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얘는 부식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가 보호받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물과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니? OH- 이온이 되면서 환원이 되는 거죠. 됐어? 그리고 이 도선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얘는 반응성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연결해 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도선이 끊어지는 순간 보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쟤한테 삥을 뜯어야 되는데 쟤와 나 사이에 루트가 없어지는 거야. 아, 나 시오만한테 돈을 바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부식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기름 탱크가 구멍이 나고요. 기름 탱크에 구멍이 나면 기름이 질질질질 새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기름이 질질 새니까 땅에 쫙 지하수에 기름이 차고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는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어. 하여 도선은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반응성이 가장 큰 놈, 반응성이 제일 작은 놈, 반응성이 제일 작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제일 많이 써요? 구리를 제일 많이 쓴다. 콜? 됐어. 자, 해서 음극하부 겁나게 중요하다. 오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로젠 들어갈 건데 여기 할로젠 니네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너네는. 넌 배웠니? 안 배웠니? 너는? 모르겠어? 넌 아예 확실히 안 배웠어? 넌 모르겠고 넌 안 배웠어? 사실은 이거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약간 올드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완전 써머리로 그냥 빠다다다닥 하고 넘어갈게.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7쪽 애들을 갖다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할로젠 원소라는 건 끊고 다시 하자. 이것만.